부산의 한 공단 숙소, 작은 방 안은 재봉틀과 낡은 책상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여성이 미싱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한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흠집난 가죽 다이어리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한 페이지에는 그녀만의 글씨로 바느질은 겉보다 속 단처리가 중요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첫 번째 교복 납품. 실밥이 튀어나온 것을 뜯어내고 다시 박았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오래 입을 옷이니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글귀를 바라보다가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손끝으로 가죽 표지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오래전 그 첫 주문을 받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0벌의 교복을 만들어 달라는 작은 의뢰였지만 그때의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그녀를 이끌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3년 겨울이었습니다. 미숙은 책상 위에 쌓여있는 장학금 신청서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서류에는 학생들의 간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새벽 배송 일을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할머니를 모시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을 집어들고 사람을 보겠다라는 메모를 꽂았습니다. 성적보다는 그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말입니다. 재봉틀 앞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렸지만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손을 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공단의 불빛들이 눈발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 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지원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 따뜻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어머니 앞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미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32살이 된 딸이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은대현이라고 해요. 청담동에서 프라이빗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매너도 좋고 예술에 대한 안목도 뛰어나고. 지원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경험 많은 어머니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라. 어떤 일을 하는 좀 더 자세히 들려줄래? 지원은 눈을 반짝이며 대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큐레이터 과정을 마친 후 돌아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유명한 작가들과 작업하며 성공적인 전시들을 기획해왔다는 것들이었습니다. 대연 씨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 내 의견도 많이 물어보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계시고요. 그래, 어떤 프로젝트? 엄마가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예술과 사회 공헌을 결합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미숙은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해져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정말요? 대현 씨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언제쯤 시간이 되세요? 이번 주말이면 어떨까?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지원은 즉시 대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요. 대현 씨가 정말 기대가 된다 하네요. 그 주 내내 지원은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와 대현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완벽한 첫 만남을 그려보았습니다.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인 최문섭에게 미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문섭아, 서울에 잠깐 올 일이 있어. 혹시 시간 되면 함께 가줄 수 있겠나? 최문섭은 미숙과 함께한 세월이 길어 그녀의 말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양 일인가요? 그런 셈이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미숙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차림새였습니다. 지원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한 시간에 은대현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원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정돈된 외모에 세련된 말투, 그리고 적절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나 입고 있는 정장의 품질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겉모습보다는 다른 것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갤러리 일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네, 예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사실 어머님의 재단과 저희 갤러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공익 아트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현은 자신의 비전을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미숙의 재단과 연계해서 장학사업과 예술교육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고 지원은 대현의 설명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예술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미숙의 질문에 대현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글쎄요, 작품 자체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치는 누가 샀느냐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컬렉터나 기업이 소장하게 되면 그 작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죠. 지원은 대현의 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숙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작가는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우선은 학력이나 수상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가족 배경도 중요하죠. 예술계는 인맥이 중요한 업계라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분들과 작업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서빙하는 동안 미숙은 대현이 웨이터를 대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이라는 선을 명확히 긋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당연히 잘 대합니다. 다만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큐레이터는 큐레이터대로, 관리직은 관리직대로, 청소나 경비 같은 분들은 그분들 역할대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현의 답변은 매끄러웠지만 미묘한 위계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대현은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원 씨와 함께 좋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호감을 표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어떤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 한번 구경 가봐도 될까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현 씨 어떠세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글쎄, 좋은 사람 같구나. 미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보다 행동을, 겉모습보다 진심을 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은대현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볼 때였습니다. 미숙은 청담동 갤러리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작품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평범한 청소 용역 업체 유니폼이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가 들어있는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최문섭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때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각각의 작품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미숙이 입구 근처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큐레이터 장윤아였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조심해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윤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갤러리 안쪽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은대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VIP 고객 2명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투자 가치가 뛰어납니다. 작가가 최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VIP 고객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찬사가 이어졌고 고객들은 대현의 설명에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투자 수익률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저기 잠깐요. 대현이 갑자기 미숙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작품 근처로는 오지 마세요. 혹시라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현의 말투에서 명령조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를 사람이 아닌 방해 요소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천도 만지지 마세요.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까. 대현은 계속해서 미숙의 동선을 제안했습니다. VIP 고객들 앞에서 자신의 갤러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미숙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윤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현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대현은 직원들에게는 나름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청소 직원에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VIP 고객들이 떠난 후 미숙은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작품 감정서였지만 발행기관의 로고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서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청소를 계속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감정서의 모습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그녀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유나가 조용히 다가와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에 바빴지만 유나만큼은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배려를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은 짧게 인사하며 물을 받았습니다. 유나의 눈빛에서 미안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대연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대연이 전화를 받으며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작품 맞습니다. 프로비넌스는 확실합니다. 유명한 컬렉터가 소장했던 거라서 가치는 보장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 미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프로비넌스라는 말은 작품의 소유 이력을 뜻하는 것으로 작품의 진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감정서와 이 통화 내용 사이에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미숙은 쓰레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사무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옆에 붙어 있는 메모지들, 책상 위의 명함들, 그리고 서랍에서 살짝 튀어나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나가 미숙이 나가는 길에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청소 직원이 나가는 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나만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갤러리를 나와 최문섭이 기다리고 있는 차에 탔을 때 미숙의 표정은 침묵했습니다. 최문섭은 그녀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구나. 사람을 직업으로 구분해서 대하고 있어.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었어. 감정서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였거든.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원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자.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차가 청담동을 벗어나며 미숙은 은대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 대하는 모습이 그녀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며칠 후 청담동 갤러리의 루프탑 테라스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VIP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갤러리의 주요 고객들과 예술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서울의 야경과 어우러져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은대현은 완벽한 호스트였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작품 소개와 함께 사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대연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지원 씨, 이쪽 분들께 인사드려 보세요. 저희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대연은 지원을 마치 전시품처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교육 배경, 어머니의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어머님이 부산에서 제조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곧 저희 갤러리와 협력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처음에는 대연의 자랑스러운 소개에 기뻐했지만 점점 뭔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의 성취나 소유물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테라스 한쪽에서는 화분들 곁에서 조용히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리직 유니폼을 입은 한미숙이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가 아닌 화초관리 직원으로 변장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작품의 투자 가치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 작품 정말 괜찮네요. 작가가 앞으로 더 유명해질까요? 한 고객이 대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미 유럽 유명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어요. 지금 사두시면 몇 년 후에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대연의 답변은 언제나 투자와 수익률 중심이었습니다. 작품이 가진 예술적 메시지나 작가의 철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아는 행사 진행을 도우며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갤러리의 일부 작품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정서의 출처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대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미숙은 VIP 고객 중 한 명 근처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값비싼 수입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미숙은 의도적으로 물뿌리개의 각도를 조절해 구두에 물방울 몇 개가 튀도록 했습니다. 뭐야 이거. 그 고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싼 가죽 구두에 물방울이 묻자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대연이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연은 우선 고객에게 깍듯이 사과한 후 미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 이런 실수를. 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면이 깎인 것에 대한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일은 티 안 나게 하라고 했잖아요. 손님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제발 손 좀 비키세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대연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그의 진짜 본성이었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만 판단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격적 모독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보여주던 대연의 세련되고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화초 관리하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대연 씨,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대연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지원 씨는 이런 일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VIP 행사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실수 하나로 갤러리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윤아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대연이 큐레이터나 관리직 직원들에게는 나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았지만 청소나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은대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연은 다시 완벽한 호스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아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유나가 미숙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정리 작업에 바빴지만 유나만은 그 작은 사건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네요. 미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유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직 직원과는 다른 깊이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드릴까요? 아까 일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서. 유나의 제안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젊은 여성의 선의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도 늦었고, 그래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유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미숙은 이 갤러리에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이 대연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께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원 씨,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프로페셔널한 환경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특히 이런 고급 서비스업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대연의 답변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지원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가을의 따뜻한 햇살이 부산 한미숙의 본가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에는 계절을 맞은 국화들이 곱게 피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평상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배추 모종을 옮겨 심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연 씨 모시고 왔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정원까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과 함께 은대연이 대문을 통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대연은 잘 차려입었지만 편안한 복장이었습니다. 캐주얼 정장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비싼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세련된 갤러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대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시선은 집과 정원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집은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그가 평소 접하던 고급 주택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고생했구나. 들어가서 차나 마시자. 미숙은 손님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대연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의 규모와 인테리어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대연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실망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편안한 느낌이네요. 다만, 리노베이션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로 바꾸시면 훨씬 세련될 것 같아요. 대연의 말에 지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방문에서 집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럴까? 난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미숙의 답변은 담담했지만
그녀는 대연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의 따뜻함이나 편안함보다는 외적인 화려함이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최문섭이 차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미숙과 함께 일해온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차를 내어놓은 후 그는 한쪽에서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대연 씨, 갤러리 운영하면서 어떤 분들과 주로 일하시나요? 미숙이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주로 상류층 고객들이죠. 기업 CEO분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재벌가 자녀분들. 예술에 대한 안목이 있고 구매력이 있는 분들과 작업합니다. 일반인들과는 어떠세요? 글쎄요, 일반인들도 물론 환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 작품은 어느 정도 레이어가 맞는 분들끼리 거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가능하니까요. 대연은 자신의 고객층을 설명하며 은연중에 계층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며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엿보였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 보네요. 미숙의 말에 대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결국 서로의 레이어가 맞아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수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죠. 지원은 대연의 답변을 들으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던 사람을 보는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은 학벌이나 재산보다는 그 사람의 인품과 성실함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 작품 운반하시는 분들이나 전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다만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획과 운영을, 그분들은 실무를, 효율적인 분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연의 답변은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위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구분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최문섭이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와 배를 내어놓자 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오래 모시고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문섭이는 나와 함께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사업 관련 자료 정리도 해주고 있어. 미숙의 소개에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집사나 도움이라는 개념으로만 최문섭을 이해하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동반자라는 깊은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미숙이 직접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한식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가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요리하셨나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대연은 예의상 칭찬했지만 고급 레스토랑의 세련된 음식에 익숙한 그에게는 소박한 가정식이 다소 아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중에 미숙은 계속해서 대연의 가치관을 탐색했습니다. 대연 씨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업계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연의 답변에서 미숙은 그가 인간관계마저 손익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우정이나 따뜻한 정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정원에는 은은한 저녁 노을이 깔렸습니다. 어머님, 정원이 정말 평화롭네요. 다만 조경을 전문업체에 맡기셔서 좀 더 모던하게 꾸미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정원도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대연은 또다시 현재의 모습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정성으로 가꾸어진 정원의 가치보다는 외형적 개선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꾼 정원이라 애착이 있어서 말야.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전문가 손길을 거치면 훨씬 세련될 텐데. 대연은 끝까지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지원과 대연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지원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대연의 모습들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오늘 엄마와 시간 보내보니까 어때?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만, 좀 더 세련된 감각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나 정원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연의 답변에서 지원은 어머니를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느꼈습니다. 존중과 이해보다는 판단과 평가가 앞서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최문섭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문섭은 오랜 세월 미숙과 함께하며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글쎄요. 예의는 갖추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 대해서는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사람을 가치로 매기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문서봐, 그 갤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특히 작품들의 출처나 거래 내역 같은 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서울의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청담동 갤러리의 백룸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장유나 혼자만이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작품의 감정서와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해외 감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유나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거래되는 일부 작품들의 프로비넌스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가에 거래된 몇 점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평소 대연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문 큐레이터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유나는 한 작품의 감정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감정서를 발행한 기관의 로고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서의 종이 질감이나 인쇄 품질이 일반적인 공식 감정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해당 감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일련 번호를 입력해 보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번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설마,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감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그것은 갤러리 전체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객들을 속인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유나 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은대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갤러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유나를 보고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유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대연의 예리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작업인가요? 전시 준비 관련 서류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세요. 대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유나는 그의 시선이 아직도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일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어 믿을 만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미술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갤러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한미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고 본래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조용하지만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대현 매니저 계신가요? 미숙의 등장에 유나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 청소 직원으로 왔던 그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숙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나가 대연을 부르러 가는 동안 미숙은 갤러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작품들과 전시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나요? 대연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미숙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구경도 할 겸 해서 왔어요. 지원이가 자주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미숙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대연은 뭔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예리한 관찰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대연은 갤러리를 돌며 작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각 작품의 가치와 투자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지만 미숙의 질문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요? 유럽에서 활동하는 현대 작가인데 주로 추상 표현주의 계열의 작업을 합니다. 작가의 철학이나 작품에 담긴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대연은 미숙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주로 작품의 시장 가치나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작품의 예술적 의미나 작가의 철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글쎄요. 현대 미술의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은 대연의 애매한 답변을 들으며 그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술 전문가라면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편 유나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청소부로 위장했던 미숙이 실제로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질문들과 차분한 태도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대연의 제안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숙은 교묘하게 갤러리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작품의 구입 경로, 감정 절차,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작품의 진위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전문 감정 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과만 작업하고 있어요. 대연의 답변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미숙은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유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유나는 대연을 잠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숙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며칠 전 청소부로 있을 때 본 것과 같은 감정서가 여전히 있었고,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서의 로고, 인쇄 품질, 그리고 서류의 전반적인 형식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인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대연이 돌아왔을 때 미숙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미숙은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유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갤러리를 나선 미숙은 최문섭이 기다리고 있는 차에 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어.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미숙은 갤러리에서 만난 젊은 큐레이터 유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집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성이 며칠 전에 청소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신분을 숨기고 갤러리에 왔던 것일까요?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씨죠? 오늘 갤러리에서 뵈었는데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의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미숙과 장유나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미숙의 차분한 분위기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부로 오셨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청소 직원분들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어색했나 보네요.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갤러리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일부 작품들의 감정서에 대해서 유나가 망설이며 말했을 때 미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서 발행 기관의 로고가 흐릿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일련 번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조사해 보니 패턴이 있더라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갤러리에서 본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인가요? 최근 고가에 거래된 작품들 중 상당수가 그래요. 특히 유럽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소개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나는 가방에서 몰래 복사해온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감정서의 복사본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같은 기관에서 발행했다는 감정서인데 로고의 크기나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종이 재질도 일관성이 없어요. 미숙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인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작품들을 구매한 고객들은 누구인가요? 대부분 VIP 고객들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고요. 미숙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유나의 의혹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나 씨, 이 문제를 대현 씨와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사실 말하기가.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유나의 망설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를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갤러리의 변장에서 오셨던 건지. 미숙은 잠시 생각한 후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딸이 대현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겠네요.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나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의 부탁에 유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내부에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미숙이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용기를 내어 해외의 정식 감정기관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감정서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해당 감정서들은 그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최문섭은 미숙의 지시에 따라 갤러리의 과거 거래 기록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과 업계 인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패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최문섭이 미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위작이 맞나? 적어도 일부 작품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서도 위조된 것이고 작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아요. 미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다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본래 모습으로 그리고 최문섭과 함께였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현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대현 씨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대현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야기할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숙은 최문섭이 준비한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찍은 사진들, 유나가 제공한 감정서 복사본들, 그리고 해외 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거래한 작품들의 진실이에요. 미숙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을 재단하는 재단사는 많지만 속을 마감하는 재단사는 드물다고 했죠.
당신은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속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대연은 서류들을 훑어보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고. 몰랐다고요? 미숙이 일어서며 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요? 사람을 직업으로, 계층으로 나누어 대하는 당신의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대연은 뒤늦게 미숙이 그때의 청소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그때는 자네는 사람을 가표로 분류했어요. 사랑까지 가격표로 매기려 했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 가치는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때 지원이 갤러리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미리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원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원아, 앉아라. 내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어. 미숙은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대연의 이중적인 모습, 갤러리에서 벌어진 위작거래,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진짜 방식까지. 지원의 얼굴에서 점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연 씨, 이게 사실인가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연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지원 씨, 제가 설명할 기회를. 충분해요.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유나가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을 일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유나가 들고 온 추가 증거들이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대연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법적 조치도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이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미숙은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미숙은 최문섭과 함께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고생했어, 문섭아.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 지원이가 많이 상처받았을 거야.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막으신 겁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픈 법이지만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청담동 갤러리는 조사기관의 봉쇄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위작 유통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은대현은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갤러리는 이제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윤아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미술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녀에게는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어때요? 한 초등학생이 자신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을 유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여기에 담긴 마음이 느껴져요. 유나는 진심으로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가격이나 브랜드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순수한 예술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편 한지원은 서울 사무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 후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건 어때요?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한 공방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작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요. 지원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대형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오히려 그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작가를 선정할 때는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진정성을 봐야 해. 미숙의 조언의 지원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그녀도 사람을 보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해. 작가든 관리하는 사람이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말이야. 네, 엄마.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산 본가에서는 최문섭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갤러리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위작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 우리 재단에서 법률 지원도 해주자. 미숙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저녁 유나가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아동센터에서의 봉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야? 용기를 낸 건 유나 씨잖아. 미숙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주세요. 진짜 예술가들을 키우는 일에 함께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겨울이 되기 전 지원과 미숙이 기획한 청년 아트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진정한 창작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관식 날 미숙은 소박한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리본 커팅 대신 그녀는 직접 청년 작가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작업이 세상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작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작품 평가 기준이 있나요?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이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뿐이에요. 최문섭이 미숙 옆에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그였기에 지금 미숙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옛날 다이어리 가져왔습니다. 최문섭이 흠집난 가죽 다이어리를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그 다이어리는 이번 여정의 시작이었고 이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되려고 했습니다. 고마워, 문섭아. 속 단철이 깔끔했다고 해줘서. 미숙은 다이어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아트랩의 작은 전시 공간에 놓았습니다. 제목은 시작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다이어리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작가들이 다이어리를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마무리되자 지원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지원아, 고생했어.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녀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욱 끈끈해진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문서봐,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네, 회장님.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겉만 보면 속을 수 없어. 결국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욱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원, 유나,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는 최문섭까지. 집에 도착한 미숙은 정원의 국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꿋꿋이 피어있는 꽃들처럼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부산공단의 작은 교육관. 눈이 내리는 토요일 오후, 한미숙은 지역 청소년들 앞에서 바느질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은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마감이에요. 미숙은 교복 소매의 앙감을 정성스럽게 처리하며 말했습니다. 1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옷이 오래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숙은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보다 속, 소리보다 손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작품도 사람도 그렇게 오래 가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바느질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다른 학생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벌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 미숙은 최근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도 음식 배달하는 아저씨한테도 똑같이 친절해. 그런 사람이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미숙은 혼자 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을 닦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원은 서울에서 청년 아트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처였지만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장윤아는 아동센터에서의 미술 교육을 넘어서 지역 문화센터의 정식 강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진짜 예술의 의미를 찾았고 미숙의 아트랩과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대현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작 유통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갤러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숙은 흠집난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치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녀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최문섭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이들 반응이 좋았네요. 그래, 아이들이 순수해서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해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려서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문서봐, 우리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어. 네, 회장님.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원 양도 있고, 유나 씨도 있고,
맞아. 좋은 사람들이 생겼지.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숙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화분들 사이에서도 작은 새싹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미숙은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지원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최근에 찍은 아트랩 개관식 사진까지. 시간은 흘러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오늘도 아트랩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기억해라. 재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네, 엄마.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을게요. 통화를 마친 후 미숙은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볼 때는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기준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분명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더 다양한 사연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